네, 키워드로 정치권 소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금 400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談判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정치권 소식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7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요. 먼저 회의 난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좀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정년은 저희 보고 끊임없이 양보하라라는 말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 무척 당혹스러웠다. 회담 내내. 획정과 관련한 협상에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은 새누리당에서 모든 사안들을 다 유불리로만 자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만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뭐 7시간을 한들 10시간을 한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앞으로 남은 거는 직권상정뿐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선거구 획정은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여야가 합의한 시한도 넘기고 예. 법적으로 정한 시한도 넘기고 예. 12월 31일이 지나서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예. 단순하게 그저 지금 그 총선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혼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인 법치의 가장 기본이 국회가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야가 어떠한 그 논리를 들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든 말든 그와 관계없이 지금 여야는 공동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따라서 12월 31일까지 확정이 안 되면은 큰 일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는 이건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어떤 초비상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영학 의장이 지금 그 12월 31일 그 이전에 그 본회의 의결하기 전에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직권상정을 하려고 이미 마음은 굳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직권상정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요식적인 절차를 남겨둔 한 2, 3일 전 또는 뭐 며칠 전 이런 요식적 절차를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따지겠죠. 따져가지고 거기에 그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 2, 3일 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기한 마지막까지 그렇게 미룰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기한 마지막까지 미룰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는 이 어느나 정치는 이제 여야 간의 타협에 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직권상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국회의장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안이라는 것은 여야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장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 정영학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마지막으로라도 하여튼 여야가 타협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야 그 뭔가 그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국회의장 안으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야를 향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기환 수석이 지금 쟁점 법안에 대해서 또 그것도 직권상정을 해야 된다. 먼저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회의장 지금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도대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매우 많이 높아져가지고 중국으로 취업을 하러 간다는 그런 23살짜리를 명예퇴직 신청하게 하는 그런 우울한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경제가 활력을 잃어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을 향해서 행정부든 아니면 청와대든 제발 법 좀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하고 사정도 합니다만은 지금 청와대의 그런 입장은 만약에 이 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 관련 법안은 남겨두고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건 영원히 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최소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사정하고 읍소하는 예. 그런 모양새라도 좀 갖춰줘야지 정무수석이 그저 그냥 가서 국회에다 이렇게 하라는 통보를 하는 거는 예. 국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현기관 수석이 국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정부는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는 어렵고 중국은 예. 쫓아오고 예. 나라는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의화 의장께서 그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려고 한다면은 네. 네. 경제 관련 법안도 같이 해달라. 그래야 논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나. 네. 그런 이 배수의 진을 쳐달라는 요구를 지금 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나 노동법은 뭐 연내 처리 안 된다고 해서 뭐 국가 비상상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법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게 과연 국가 비상사태를 상정할 만큼 그 급한 문제냐. 예.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경제 관련 법안은 모두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발 좀 해달라는 그런 생각이 여론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네. 북한인권법이라든지 또는 테러방지법 같은 거는 뒤로 밀어도 되는 건데 여하튼 청와대는 그걸 패키지로 묶어냈습니다. 묶어냈는데 그 정의화 의장이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다니까 네. 그런 문제에 관한 국회의장의 답변이 예.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예. 좀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뭐 시간차를 두고 부산을 부채정치연합의 전현직 네. 대표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탈당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노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공천 탈락에 엄청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원래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때 네. 처음에 탈당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게 굉장히 큰 관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맨 먼저 누가 탈당하고 뭐 누가 따라오고. 세 분 네. 이름이 쭉 나왔었죠. 그다음에 선도 탈당을 하면 한 20명까지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틀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탈당은 당분간은 그렇게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냐면요. 네. 이를테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노 계열이 그 공천 탈락 예심 컷오프에서 네. 그 현역 탈락 비율을 뭐 20%로 하라고 지난번에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유력시되는 국회의원들이 네. 차라리 퇴학당하기 전에 내가 자퇴하겠다라는 그 뭐 형식을 빌어서 네. 그 탈당을 해서 아마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그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가 문제고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진행되고 있어서 처음에 나오기에는 20%를 훨씬 넘는 대규모 현역 탈락이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안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서는 주류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컷오프 해가지고는 이 탈당에 어떤 동력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약간은 이 컷오프의 그 선을 조금 축소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안 의원의 탈당을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정당의 기본인 호남에서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탈락 기준도 달라지고 예. 탈락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만드는 신당의 합류율, 그러니까 탈당해서 합류할 그 규모도 결정되고 그것이 결국은 호남 민심이 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어떻게 볼 거냐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고 여론조사 보여집니다. 결과 나오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지금은 결정되겠네요. 아주 혼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남 민심의 경우는 보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약간 잘못됐다라는 쪽이 약간 높은데 예.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문재인 의원의 잘못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여론이라는 건 늘 움직이기 때문에 예. 며칠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 연말까지 20-30명이 탈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직은 네.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또 그 이후로 이제 새가 모아진다면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도 궁금한데 꼭 숫자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몇 명 정도 모이면 파급력이 있겠다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숫자보다는 예. 사실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교섭단체. 20 명을 교섭단체 네.
2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네. 그거보다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게 되면 예. 야당은 분열이 되는 것이고 예. 역대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분열한 쪽은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그 근자의 그 발언을 보면 네. 과거에 2007년도에 야당이 이합 집산을 거쳐서 네. 결국은 연말에 합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이합 집산보다는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걱정을 크게 하는 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의 문제보다는 네. 안철수 의원의 독자적인 세력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구나 되어간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